호텔방, 은은한 불빛 아래 서로의 상처를 더듬던 두 사람. 오랜 외로움 끝에 맞닿은 손끝, 조심스럽게 포개진 입술,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녹아내린 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여자가, 인간이,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야기는 바로 그 뜨거운 순간에서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박은영, 56. 이 나이에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건 그저 살아남고 싶었기 때문이다. 20살 무렵 나는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처음엔 나름대로 단란했다. 하지만 남편이 공장에서 다리를 다치고 난 후 삶은 한순간에 기울어졌다. 그는 술에 기대기 시작했고 나는 두 아이를 안고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낮에는 식당일, 청소일, 허드렛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생활은 늘 마이너스였다. 아이들 학비며 집세, 쌓여가는 고지서가 내 목을 조여왔다. 어느 날 지인이 심야 노래주점에 나가보라 권했다. 밤에 잠깐만 나가도 공장 청소 열흘치 돈을 하루에 번다더라. 처음엔 치욕스러웠다. 화려한 원피스, 진한 화장, 네온사인 아래에서 웃음을 팔아야 한다니. 하지만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학원비를 물어보던 그날 나는 결국 그 문을 열고 말았다. 노래주점 안은 술과 담배 연기,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은영 씨, 여기 앉아봐. 잔 비었잖아. 잔을 따라주면 손이 어깨에 얹혔다. 허벅지를 슬쩍 만지는 손길, 귓가에 들이대는 거친 숨결. 드레스 사이로 미끄러지는 손끝에 내 몸이 저절로 굳었다.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며칠 뒤 봉투에 담긴 두툼한 현금을 받아들었을 때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낮에 죽도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 하룻밤 만에 손에 들어왔다. 부끄러움과 현실이 싸우다가 결국 현실이 이겼다. 나는 점점 접대에 익숙해졌다. 술을 따라주며 허벅지에 올라오는 손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했다. 음탕한 농담에도 능숙하게 웃어넘겼다. 때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나를 무대 위로 끌고 올라가기도 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몸을 흔드는 동안 내 안의 자존심이 조금씩 깎여나갔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귓가에 속삭였다. 여기 답답하지 않아? 오늘 2차 어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학원비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방의 싸구려 조명 아래 억눌린 몸부림과 뒤엉킨 숨소리, 그리고 새벽녘 손에 쥔 두툼한 봉투.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다. 죄책감과 함께 이렇게 쉬운 돈이 있나 싶은 묘한 쾌감이 밀려왔다. 그 뒤로 나는 한 번씩 2차를 나갔다. 돈다발에 점점 무뎌졌고 더 이상 수치심이 나를 붙잡지 못했다.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들의 시선을 받을 때 내 안에 허영심이 자라나는 것도 느꼈다. 낮에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밤이 오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돈을 위해 웃음을 팔고 몸까지 내어주는 여자. 그것이 내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진 한 손님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노래주점의 밤들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 거칠고 저속한 농담, 그리고 그 속에서 애써 지켜내는 제 미소. 저는 늘 같은 테이블, 같은 조명 아래 다른 얼굴의 남자들을 상대하며 그들에게 맞는 웃음과 대답을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죠. 30대쯤 되어 보이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번드르르한 말이나 손짓 하나 없이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재호.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손님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따라주러 다가갔을 때 그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내 몸을 훑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내 얼굴 안쪽 숨어있던 상처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술잔을 채우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남자는 별다른 농담도 손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은영 씨 웃고 있지만 눈은 늘 울고 있네요. 그 한마디에 내가 애써 감춰온 슬픔이 들켜버린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술주정과 욕설, 아이들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내 모습, 그리고 밤이면 웃음을 팔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손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테이블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재호 씨의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었지만 그 사람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 얘기, 남편 얘기까지 터놓고 말하게 되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가끔은 그가 내 손을 살짝 잡기도 했지만 다른 남자들처럼 거칠지도 노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 많았죠. 이렇게라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짧은 위로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자리, 저는 그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유리에 어른거리고 그 속에 제 얼굴과 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잔을 조심스럽게 챙겨주었죠. 은영 씨, 이 일 힘들죠. 그래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 말에 나는 덜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새벽 가게 앞에서 그가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라고 말해줬을 때 내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매주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사이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내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그는 내게서 뭔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자존심, 사람으로서의 온기를 조금씩 되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진한 화장을 지우며 재호 씨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내 안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재호 씨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노래주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그는 단연 돋보였다.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남자, 내가 지쳐 보이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주는 남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속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설렘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시작됐다. 가게는 번잡했고 나는 손님들의 술잔을 채우고 익숙한 농담과 웃음으로 밤을 견뎠다. 하지만 재호 씨가 들어오는 순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했다. 그와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그의 낮은 목소리, 가끔 마주치는 깊은 눈빛에 내 마음은 점점 무장해제가 됐다. 영업이 끝나갈 무렵 가게 안은 한산해졌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재호 씨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손끝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떨렸다. 그는 부드럽게 내 손을 꼭 쥐고 오늘은 웃지 말아요. 그냥 제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감싸 안았다. 나는 처음으로 손님 앞에서 마음을 놓아버렸다. 그날 우리는 조용히 택시에 올랐다. 도심의 불빛을 스치는 창밖.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로 향했다. 로비의 조명은 은은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거울 앞에 앉아 번진 화장을 지웠습니다. 화장솜에 묻은 진한 색깔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아무 역할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재호 씨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번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아주 천천히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내 볼을 타고 턱선 그리고 목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가 내 귀에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일 때마다 몸 안 깊은 곳까지 전율이 퍼져갔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과 발끝까지 핏줄을 타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지나 어깨를 어루만질 때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자라는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 기다려온 연인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 입술을 탐색하는 그의 숨결에 나는 처음처럼 설레었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아올 때 가벼운 신음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옷이 하나 둘 벗겨질 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여 내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내 어깨와 가슴을 닿을 듯 말 듯 쓰다듬을 때 몸 전체가 떨렸고 나도 모르게 그의 등을 끌어안으며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탐닉하는 듯이 내 몸을 훑쳤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연민과 사랑 그리고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몸이 그의 품에 완전히 녹아드는 순간 나는 세상 모든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숨결이 서로 얽히고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내 안에 고요했던 욕망이 천천히 깨어나 그를 더 깊이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슴을 지나갈 때 나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내 모든 감각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수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사랑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품에 안겨 조용히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오랜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고 그 품 안에서만큼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따뜻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밤 이후 나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노래주점의 번잡한 조명 아래서도 손님들의 거친 손길에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내가 누군가의 진심을 온기로,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나를 한동안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오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주점에 단속이 들이닥쳤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손님들은 우왕좌왕 도망쳤다. 나는 직원들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날 이후 가게는 며칠 만에 문을 닫았다. 일자리를 잃고 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다. 잠시라도 현실을 잊게 해주던 곳, 나를 여자로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던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빈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재호 씨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회적 체면과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마음껏 만날 수 없었다. 처음엔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망설임이 묻어났다. 은영 씨, 미안해요. 당분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점점 커져갔다. 현실은 냉혹했다.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생활에 바빠 나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고 밤이면 텅 빈 집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재호 씨가 마지막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던 날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조용했고 은영 씨, 저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마치 내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만 기대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에게 내뱉은 마지막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비난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 앞에 앉았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상처와 피로 나는 입술을 깨물며 넌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니? 라고 속삭였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재호 씨와 함께했던 호텔방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눈빛, 내 몸을 감싸주던 온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멀리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비록 그와의 사랑이 끝났을지라도 내가 한 번은 진짜 여자로 한 인간으로 살아봤다는 사실. 그 기억이 내 안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 시간에도 나는 내 안에 아직 사랑의 흔적이 다시 살아갈 힘이 남아 있음을 조용히 깨달았다. 힘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작은 온기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56이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남편은 어느새 내 곁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오랜 시간 나는 홀로 남은 방 안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텅 빈 벽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하루하루는 습관처럼 흘러갔다. 아침이면 시장에 다녀오고 점심에는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책을 펼치면 가끔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오래전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여자로 인간으로 살아있던 짧고 뜨거웠던 순간들, 그 기억만이
내 안에 여전히 작은 온기처럼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강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삶과 사랑, 그리고 용기.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별다른 기대 없이 강연이 열리는 날 도서관 강당에 들어섰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얼굴을 마주했다. 머리가 희끗해진 한재호 씨가 연단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깊고 따뜻했다. 강연 내내 나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 이야기에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조용히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빠져나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강당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은영 씨. 나는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일렁였다. 우리는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복잡해서 당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랬어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조금 더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온기는 변함없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와서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더라도 당신 옆에 서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가슴이 젊은 날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의 상처와 고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황혼의 햇살 아래 나는 오랜 외로움과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지난 세월을 지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것.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와 더 뜨겁다는 것. 나는 그 진실을 내 몸과 마음으로 배웠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 앉아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는 텅 빈 방도 긴 밤도 두렵지 않다. 내 안에는 사랑의 기억이 다시 살아갈 용기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안다. 상처와 고통, 외로움으로 얼룩진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끝이라고 느껴졌던 황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가장 뜨겁게 피어난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슬픔을 지나 비로소 내 이름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이제 내 삶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끝에 나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되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